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양시장 모두 오전에는 좀 반등을 하나 싶었더니 오후 들어서 모두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개인이 방어를 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 0.9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6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미 연방제도가 조기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부분이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측 상단에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콘텐츠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시황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나 봤더니 1위가 LG화학, 2위가 삼성 SDI, 3위가 SK이노베이션, 4위가 LG전자, 5위가 대주전자재료, 6위가 LNF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LG화학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청약이 끝났고 환불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LG화학도 어쨌든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기본적인 경제 민감주로 불리는 화학 부분에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매도 종목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네이버,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카카오뱅크, 5위가 카카오 순이었습니다.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샀나 봤더니 1위가 삼성 SDI,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맘스터치, 4위가 한국항공우주, 5위가 카카오 순이었습니다. 매도 종목으로는 1위 SK하이닉스, 2위 SK이노베이션, 3위 두산중공업, 4위 LG화학, 5위 기아 순이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평가 시가총액이 114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입어 같은 업종에 있는 삼성 SDI도 시총을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그리고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상폐된다라고 했는데 왜 기관이 살까라고 봤더니 주식의 95%를 확보를 해야지 자진 상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태클을 걸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상폐를 못하게 태클을 걸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가격에 계속적으로 사서 맘스터치가 95%를 확보를 못했을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산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자진 상폐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하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따라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증시의 업종 상위 부분입니다. 1위는 통신서비스, 2위는 은행, 3위는 가정 및 개인용품이고 4위는 부동산, 5위는 금융지원서비스업이었습니다. 역시 시장이 어렵다라고 보여지니 경기 방어주라든가 스펙 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상한가는 3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대신정보통신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주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1, 2군 운영유지관리 사업과 보안통신 인프라 운영유지 관리 사업, 클라우드 운영유지 관리 사업 모두 수주한 데 이어서 최근 평가가 이루어진 대전센터 4개 사업 중에 3개 사업도 주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수주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상한가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토엔입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2020년도 매출액이 494억 원, 영업이익이 47억 원을 올리면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상한가를 쳤다. 그리고 플러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가 되었다. 즉 2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탈모 이슈가 굉장히 강세인데 TS 트렐리온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바일 이식 전문 플랫폼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샴푸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이식 전문 플랫폼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탈모인들에 대한 대선 공약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를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앞두고 위험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환율이 사흘째 1190원대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92원대로 올라가 있는 걸 봤는데 이러다가는 1200원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위험성이 보이게 됩니다.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청주 공장 대형 화재가 났다. 지금 현재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중이다 라는 부분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동부서방서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어 3시 40분을 기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라고 하는데, 일부는 구조를 완료했지만 일부는 지금 현재 고립된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화재로 인해서 공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5%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아마 시간 외에 1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내일 이 소식이 더 확대가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투심이 더 꺾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긴축 우려로 코스피가 최저 수준이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모두도 약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도 오늘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14조 원 추경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냈다라고 해서 24일날 국회 제출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급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기사인데요. 14조 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증시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이 크게 이슈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추경 증액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말이라던가 다음 주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온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일 판매 공시입니다. DYPNF인데 해당 부분이 88.64%의 수주가 나왔는데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안철수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인물주로 엮이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기에는 88.64%지만 이게 2년간의 수주입니다. 1년간 4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주가를 올리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상승을 했다가 장이 어렵기 때문에, 게다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직 이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마시스는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에 대한 공급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18%의 수주를 내면서 4.4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투자 공시입니다. 심택인데요. 4층 이상의 고다층 MSAP 기판의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해서 생산 규모 및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한다. 그래서 6층 건물을 지을 것이고 심택 제9공장에 신설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라는 부분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29.5%의 비용을 투자를 할 것이고, 그 기간은 2022년도 1월 21일부터 2022년도 7월 31일까지인데, 분명히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일회성 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때는 신규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택이 쭉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PCB의 업황이 엘더레이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것이고, 차세대 반도체가 개발될수록 PCB도 역시 같이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택에게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됩니다. 다음은 롯데 지주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2021년도 3월 23일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롯데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는데, 당사는 현재까지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요, 실적이 대폭 상회돼야지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아주 소폭 오른다고 했었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이 나오더라도 대폭 상회가 돼야지, 이 대폭 상회라고 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최소 컨센서스 대비해서 50% 혹은 안정적으로 나는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100% 상회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율도 1192.25원인데 이 부분이 12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환율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1190원에서 1200원대 사이의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26일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고 나서 방향성이 조금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거는 달러와 그리고 빅스 지수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빅스 지수가 최근 들어서 25를 돌파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25.59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를 보시고 아 지금 시장이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제 1.8%에서 1.73%로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확정적인 부분도 아닐 뿐더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확실한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부분들도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WTI 원유 가격도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나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가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6일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26일 FOMC 회의가 진행돼서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보고 아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주주의 입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인명사고 없이 모두 탈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사 탈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